사람을 만날 때 속마음을 감추는 능구렁이가 되라. 왜 우리는 진심을 숨기기 시작했는가?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 좀 서운했어. 나 사실 이런 생각했었어.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믿고 있다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진심을 말해도 변하는 건 없고 오히려 그 말이 약점처럼 남아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끼게 된 건 경험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진 적이 있고 상처받은 적이 있고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상대의 손에 쥐어진 칼이 되어 나를 찔렀던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라고. 그 기억은 자주 고통을 통해 각인된다고. 우리가 속마음을 감추기 시작한 건 어쩌면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속마음을 말하는 건 상대가 나를 제대로 봐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죠. 그 기대가 무너진 순간부터 우리는 능구렁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정 드러내지 않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만들며 철저하게 관찰자처럼 행동하는 태도.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자기 통제는 이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파악하되 그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능구렁이는 감정 자체를 지우려 하고 철학자는 감정을 품은 채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진심을 보였을 때 무너졌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서 무겁게 남아있지는 않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완성된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너무 날카로울 때 우리는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흉내내며 거리를 둡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깝지만 진심은 말하지 않고 친근하지만 내 속을 보여주지 않는,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은 천천히 식어가는 삶. 철학은 이 상태를 영혼의 침묵이라 부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 그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이지만 동시에 나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현명함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까요?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당신의 진심을 들킨 적 있나요? 혹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나 이런 마음이었어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심은 무기이기도 하고 다리이기도 하다고. 그걸 꺼낼 수 없는 사회가 문제인지 아니면 꺼내기 싫어진 우리가 변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능구렁이가 되어야 살아남는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감정 드러내지 마. 상대가 널 쉽게 잃게 두지 마. 능구렁이처럼 유연하게, 뱀처럼 빠져나와야 해. 그 말은 마치 생존 전략처럼 들립니다.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 속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감추고 진심을 가리고 필요한 말만 하고 분위기를 읽어 맞추며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런 삶이 진짜 살아남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무욕의 태도는 사람의 반응에 목숨 걸지 않는 평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따라하는 능구렁이의 태도는 평정심이 아니라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살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을 어디까지 써먹을까? 얼마나 믿어도 될까? 니체는 말합니다. 의심은 때때로 우리를 지키지만 지나치면 그 자체가 감옥이 된다.
모든 관계를 거래처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계산하는 기계가 되어갑니다. 착하게 보이면 만만하게 보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감정적이라는 평을 듣고, 그래서 무표정으로 방어하고, 눈빛과 말투에 신호를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능구렁이는 생존의 은유입니다. 하지만 그 은유를 너무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진짜 감정이 없는 인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 없는 물이 가장 깊은 법이다. 그건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조용히 품을 수 있는 존재의 깊이를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말을 아껴서 고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속을 들키기 싫어 침묵하는 사람인가요? 철학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강함은 무표정이 아니라 침착함이고, 감정 없는 냉철함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세운 절제입니다. 능구렁이가 되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관계를 두려움으로 정의합니다.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진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된 적이 있었냐고, 무사히 살아남는 동안 정말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은 있었냐고, 당신은 지금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나요? 아니면 지키고 있나요? 그 둘은 닮아 있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속마음을 들킨다는 건 왜 두려운가? 당신은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고 돌아서는 길에 후회했던 적 있나요? 괜히 말했나? 상대가 날 얕잡아 보지 않을까? 다음부턴 절대 속 보이지 말자.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우는 순간, 우리는 점점 안전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비롯된다고.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자기 안의 법, 자기 안의 기준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먹힐지 말지를 따지기 전에 그 말이 내게서 진실했는지를 먼저 묻는 것. 그게 철학이 가르치는 내면의 양심입니다. 속마음을 말한다는 건 나를 열어 보여주는 일이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도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말을 꺼낸 순간 상대가 나를 외면하면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이 거부당했다는 심리적 상처로 남기 때문이죠.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가 타인의 거절에 쉽게 무너진다. 당신이 지금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마도 그 깊이를 꺼냈을 때 제대로 마주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만 오가고 감정 없는 관계만 남습니다. 웃으며 얘기하지만 아무도 진심은 꺼내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미루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나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는 잠정적 판단. 그건 때론 현명하지만 지나치면 고립이 됩니다. 철학은 고립을 피하지 않되 그 안에서 자신을 굳건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진짜 가는 것이다. 속마음을 꺼낼 타이밍이 아니라고 느껴질 땐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아끼면 자기 자신조차 잊게 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은 게 언제인가요? 그게 어떤 결과였든 당신은 그 순간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철학자들은 그 순간을 진심의 출현이라 부릅니다. 진심이 사라진 사회에서 당신의 고백은 가장 귀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음이 지혜라는 착각.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알아서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그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회피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진심을 숨기는 것이 여우 같은 처세술처럼 여겨지는 시대,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침묵이 진짜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는 전략인지.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을 아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침묵을 통해 진실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쓸모없는 말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늘 고상한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와의 거리를 벌리고 진심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도 잊게 만듭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말을 꺼내는 행위는 나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자 내가 이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능구렁이는 때로 그런 삶의 참여를 거부합니다. 관망하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절대 중심에 서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삶은 편안할 수는 있어도 깊어질 수는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받고 고립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능구렁이로 살면 안전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느끼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말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이전에 진실을 품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 품은 진실이 없다면 침묵은 그저 회피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나요? 아니면 말을 포기하고 있나요? 그 둘은 비슷해 보여도 당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철학은 지혜를 말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은 당당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혼자 견디기 위한 버릇인가요? 5번째 이야기, 능구렁이의 기술, 그리고 외로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진짜 능구렁이야. 어디서든 적당히 빠져나가고 말을 돌릴 줄 알고 표정을 감추며 중심을 흐리지 않는 사람. 그건 마치 칭찬처럼 들립니다. 사회생활에 유리한 재능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을 흉내냅니다. 감정 없는 미소, 애매한 대답, 불편한 질문은 슬쩍 피하고 상대가 원하는 말만 고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과 현실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 간격 속에서 내가 반응할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것. 하지만 능구렁이는 그 간격을 회피로 씁니다. 마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위장하는 자는 결국 그 위장 안에 갇힌다. 능구렁이가 되는 기술은 처음엔 나를 보호하지만 언젠가 그 기술이 나의 언어와 감정을 봉인하는 족쇄가 됩니다. 말을 돌리는 것이 지혜처럼 느껴지던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말 돌림 뒤엔 늘 어떤 허전함이 남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나는 또 나를 감췄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강조했지만 그 부드러움은 회피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당신은 지금 흐름에 몸을 싣고 있나요? 아니면 흐름을 피해 숨어 있는 건가요? 능구렁이의 삶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릅니다. 관계는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은 늘 비어 있고, 말은 오갔는데 정작 가슴에 남는 건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외로움이 시작되는 지점이 곧 삶의 진실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비로소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당신은 능구렁이처럼 살면서 무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그 하루 끝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안아준 적 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능구렁이처럼 살기 전에 단 한 사람 앞에서라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꺼내 놓아 보라고. 그게 당신을 구할 첫 번째 감정이라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는 시대. 우리는 이제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함은 무기처럼 되돌아오고 진심은 약점이 되어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무해한 척, 무심한 척, 능구렁이처럼 슬쩍 빠져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누구보다 세심하게 조율하며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더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존재하는 삶인가? 아니면 연기하는 삶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건 곧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표현은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표현을 무겁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오해받을까?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말지. 이런 판단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나라는 존재를 감춥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진짜 나를 감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진심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엔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라는 외로움만 남습니다. 능구렁이는 그런 외로움을 애써 무시합니다. 바쁘게 살고 겉도는 관계 안에서 적당히 웃고 깊은 대화를 피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조용히 반문합니다. 그게 정말 보호인가? 아니면 포기인가? 스토아는 말합니다. 자기 통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과 거리두기를 통해 더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당신은 지금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속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잊고 있는 것인가요?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지 않는 삶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삶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라고. 그 시간이 모여 당신을 다시 꺼내줄 테니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는가? 당신은 지금 몇 개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나요? 가족 앞에서의 얼굴, 직장 동료 앞에서의 태도, 연인, 친구,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미는 말투, 그 모두가 당신이지만 그 중에 진짜 나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얼굴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했죠. 사회와 연결되어야만 완성되는 존재.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이 점점 얼굴을 덮어버릴 때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막연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 그건 가면이 본래의 얼굴을 지워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그 너를 찾기 위해선 수많은 타인의 너를 벗어내야 한다. 능구렁이는 가면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고 필요한 감정만 보여주며
절대 중심을 노출하지 않죠. 그런 태도는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어지게 만듭니다. 속마음을 감춘 채로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느 누구와도 진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고립감에 빠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지만 그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말합니다. 능구렁이는 그 뿌리 대신 벽을 세웁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경계하고 내가 꺼낸 말이 돌아올까 두려워하며 차라리 웃고 넘기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구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떠났던가요? 아니면 당신을 이해하려 했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기억은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가면을 쓰는 건 생존일 수 있지만 가면을 벗는 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시작을 미루고 있나요? 아니면 잊고 있나요? 8번째 이야기. 속마음을 감춘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일일까? 능구렁이처럼 산다는 건 사랑의 언어를 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고 무엇이 싫었는지도 내색하지 않으며 그저 모든 상황에 무던하게 반응하는 척. 하지만 그 척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사랑에 서툴러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진심이 드러나는 일이고 서로의 민낯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홍수지만 그 안에 나를 잃어선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자주 스스로를 잃고 그 후엔 다시는 속마음을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다짐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삶은 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충만할 수는 없다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척, 차가운 척, 모든 게 별일 아니라는 척하며 자신을 숨기고 있진 않나요? 능구렁이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경계 없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나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나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말이 없어도 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수많은 진심을 건넨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속마음을 감추는 동안 사랑도, 이해도, 관계도 천천히 말라갑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감추면서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냐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냐고. 진짜 사랑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서툰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꺼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능구렁이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조금은 시작한 겁니다. 9번째 이야기.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삶은 무엇을 놓치게 하는가? 능구렁이처럼 산다는 건 결국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말 속에 다른 뜻이 있을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경계하는 삶. 그런 태도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피할 수 있고 망신당하지 않고
관계의 파고도 미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정말 더 행복해졌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위험 없이 살려는 자는 결국 삶 그 자체를 놓친다.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삶은 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은 늘어도 사람을 느끼는 감각은 무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평정심도 타인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믿되 그 기대에 모든 감정을 의탁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너무 자주 누구를 믿었다가 실망한 경험 때문에 그 믿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신뢰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나는 믿기로 한다는 결정이 관계의 온기를 만들어 간다고요. 능구렁이는 그 온기를 피합니다. 차가운 벽을 세우고 다정한 말을 흘려듣고 진심을 가진 사람도 의심의 프레임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언제나 적당한 거리 속에 머뭅니다. 그 적당함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공허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과 멀어진 자는 자신과도 멀어진다.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까지 숨겨야 하나? 왜 나는 자꾸 벽을 세우나?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파고들 때 당신은 이미 능구렁이의 갑옷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철학은 그 순간 다시 물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안전한가? 나는 정말 지금 외롭지 않은가? 사람을 의심하며 살면 상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기적 같은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연결이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그 벽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능구렁이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순간.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어느 정도는 능구렁이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을 겁니다. 말수를 줄이고 표정을 단련하고 감정을 눌러두며 세상에 쉽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당신을 지켜준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갑옷은 언젠가 벗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 갑옷은 밖의 공격뿐 아니라 당신의 온기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도 솔직해야 한다. 능구렁이로 살아가는 삶은 타인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놓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모든 상황에서 솔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 말을 참는 이유가 두려움인지 절제인지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용한 건 마음이 평온해서인가요?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인가요? 그건 작지만 깊은 차이입니다. 능구렁이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늘 그래야만 하냐고. 한 사람쯤은 그 껍질을 벗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고. 노자는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자기를 감추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을 덜하되 한마디를 더 깊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 믿지 않되 한 사람만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능구렁이처럼 사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는 건 단 한 사람과의 진실한 연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그 사람을 떠올리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어딘가엔 누군가에겐
반드시 도착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늘 마음은 감춘 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심을 꺼내면 상처받을까 두려워 능구렁이처럼 말 돌리고 속마음은 혼자 삼켜가며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외로워져 가고 있었겠죠. 철학은 말합니다.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때의 당신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벽을 조금은 낮춰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